퇴근 시간에 한 통근버스. 이 통근버스의 행선지는 부산 해운대입니다. 울산 지역에 직장을 둔 이들에게 취재진은 몇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 울산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물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교육, 쇼핑과 문화, 그리고 의료와 교통이라는 세부 항목 중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교육과 쇼핑이라고 답한 이들이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의 실제 기반 시설은 타 지역에 비해 얼마만큼 취약할까? 부동산 가격을 비롯해 엇비슷한 성격을 지닌 남구의 옥동과 부산 해운대의 좌동 신도시를 상권 분석 시스템을 통해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남구 옥동의 경우 법원을 중심으로 160만 제곱미터에 주거 인구 약 2만 5천여 명, 지하철 장산역을 중심으로 한 해운대 좌동의 경우 100만 제곱미터에 주거 인구는 약 3만여 명이 산출됩니다. 약 5천여 명의 인구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지역의 기반 시설은 눈에 띄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울산 지역의 인프라는 열악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일 왕복 2시간가량의 출퇴근을 감수하더라도 부산을 정주 지역으로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울산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울산이 아닌 타 지역으로 새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울산이 상대적으로 개인 소득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소비를 하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업종이나 장소, 기반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늘 걱정하는 지역의 재하의 역의 유출, 이런 것들이 이어져 있고.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울산 지역 내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환산한 금액은 69조 원. 이를 지역 내 총생산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울산 지역민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44조 원. 그렇다면 나머지 25조 원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바로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고스란히 유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가가치가 선순환이 된다면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이제 소득으로 지역민에게 가야 되는데 울산의 경우에는 소득 분배되는 비율이 전국에서 하위 3번째 정도 이렇게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는 울산의 그 생산한 부가가치가 소득으로 한류되지 않고 바깥으로 새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볼 수 있는데, 지역 내 총 생산을 인구수로 나눠보았습니다. 울산이 1인당 6,34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이나 서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부산의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14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울산이 생산해내는 1인당 부가가치는 부산에 비해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에는 1인당 개인 소득을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에 비교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울산이 29.6%,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반면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전국 최하위였던 부산의 경우 이 비율이 80%에 육박합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울산은 도시 전체가 생산하는 가치는 높지만 시민들이 가져가는 소득이 떨어지고, 부산은 도시가 생산하는 가치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가져가는 소득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원인으로는 근무지와 주거지가 다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직장에서 1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거주는 부산에서 하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생산해내는 부가가치 100만 원은 울산의 지역 내 총 생산액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직장인이 울산 내에서 점심 식사 비용 등으로 10만 원만 소비하고 나머지 90만 원은 거주지가 있는 부산에서 가족들의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한다고 하면 그 90만 원은 부산 지역의 소득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처럼 울산에서 돈을 벌고 소비는 부산에서 하는 사람이 늘게 되면 울산의 지역 내 총 생산량은 증가해도 지역 총소득은 줄게 되는 겁니다. 울산에 직장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주거를 하거나 또는 울산에 거주한다 해도 소비에 필요한 기반이 부족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울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를 일컬어 역외 유출이라고 하는데, 이는 결국
울산 지역의 경제 상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역의 소득 역의 유출은 정주 여건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정주 여건이 이라는 것은 서비스 산업, 특히 유통 서비스, 의료 보건, 교육 서비스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정주 여건이 좀 열악하면 이런 어떤 나아진 삶의 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소득 또는 중산층 이상의 그 시민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소비를 하고 또 의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교육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울산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소비를 하고 있을까? 지난해 한국은행 울산본부에서 조사한 신용카드 사용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쇼핑과 유통 분야입니다. 부산과 대구 등 타 광역시에 비교하면 울산 시민들의 역외 소비 비중이 현저히 높습니다. 이는 울산 지역에 쇼핑을 비롯한 유통 기반이 뒤처져 있기 때문인데요. 울산 지역의 대형 종합 소매점, 즉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수를 부산과 대구 등 인접한 광역시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연면적을 따져봐도 울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나아진 울산 주민들의 그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구색이 없다든지 종류가 적다 보니까 또 편리한 교통 등에 힘입어서 울산 주민들이 이제 인근 강력 거점 도시인 부산 또는 대구 등으로 많은 쇼핑을 하러 가는데요. 우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봐서도 부산에서 소비하는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 있고 신용카드 사용 분석 결과 울산 시민들이 쇼핑을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은 인접하고 있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해운대 센텀시티에 초대형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마트와 상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기장군에는 대형 아울렛 매장이 들어서면서 울산 시민들의 주요 소비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해 아울렛 매장이 리모델링을 통해 이미 확장을 했고 올 12월에는 동부산 관광단지 내에 또 하나의 거대 아울렛 매장이 개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비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여러모로 울산의 소비 역외 유출 현상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에 처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 생산 도시의 이제 큰 결함 중에 하나가 업종이 다양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제조 쪽에 너무 몰려 있고 그걸 소비하고 또 유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쇼핑이나 소위 말하는 업무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여가활동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가 전제가 돼야만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울산 지역의 의료 환경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보건과 의료 부문의 역외 소비 비중 역시 마찬가지로 인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데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울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은 서울과 부산이었습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종합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부산과 울산의 인구가 약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울산의 종합병원과 병상수는 월등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각 부문에 걸쳐 비슷한 양상으로 분석되는 소비의 역외 유출.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시민들이 요구하는 덕으로 제공받아야 할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곧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생존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이렇게 살면서 좀 뭐 하다못해 맛있는 것도 잘 먹고 또 문화적인 행사도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울산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제대로 극복이 안 되면 이제 인근 지역으로 이사 가서 산다든지 출퇴근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우버스 울산 공장. 퇴근 시간에 맞춰 수십 대의 통근 버스들이 직원들을 태웁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부산. 약 1000명에 이르는 직원들 가운데 무려 80% 이상이 부산과 울산 간의 출퇴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5시에 23대, 저녁에 8대가 운영되는데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 1시간 40분 이렇게 걸리는 그 코스가 있습니다. 통근차 안에 장기 시간 앉아있다 보니까 목이라든지 뭐 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 점포동에서 지금의 언양 부지로 이전해 온 지 5년이 지났지만 울산이나 언양에 정착해 사는 이는 아직까지도 거의 없는 실정. 매일같이 2시간 이상의 장거리 출퇴근을 반복하는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울산 지역에 몇 명 안 살아요. 뭐 거의 손꼽을 정도로, 발을 꼽을 정도로. 특히나 여기 올라오면서 언양에 아시다시피 뭐 문화시설이나 뭐 교육시설이 전혀 안 됐으니까. 울산이 보니까 많이 물가가 비싸더라고요. 그 부동산 가격도 보니까 상당히 좀 이리 많이 차이 나고. 그래서 제발 부산이 조금 살기는 울산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언양은 천하입니다. 부산 같으면 한 동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면 밤 되면 암흑천지지요. 뭐 갈 데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휴양철나는 것도 없지, 문화도 없지. 뭐 울산하고 언양하고는 또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공양공.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들 양산 쪽으로 이사를 좀 하는 것도. 살던 곳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기반시설.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도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 보다 통합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도시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을 이렇게 왜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별 사업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그렇거든요. 체제가. 자, 태화강변도로를 이쁘게 꾸민다 했을 때 거기는 도로과도 관계되고, 그죠? 뭐, 하수과도 관계되고, 공원 녹지과도 관계되고, 뭐, 건축과 다 관계되잖아요. 도시과도 관계되고. 근데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로과는 도로과 일만 하고 있고, 공원 녹지과는 공원 녹지과 일만 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나 전국적으로 보나 이제 좀 성공하는 그런 잘 됐다고 하는 도시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엮어주는 팀을 하나씩 위에 만들어요. 최근 한 지자체의 경우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전문 부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도시재생관리단입니다. 4년 전 발족한 영주시 도시재생관리단은 도시개발과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단장은 부시장급의 역할을 부여받아 외부에서 초빙된 전문가로 4년 넘게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각자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모으면 장소 단위로 모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커지거든요. 똑같은 예산을 들여도 이쪽에 흩어지는 사업을 하나에 모아서 좀 그게 지금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거든요. 도시재생관리단장의 가장 큰 역할은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을 하나의 구심점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영주시가 오랫동안 일관된 도시계획 정책을 고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체 사업을 통합 관리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전체 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영주 시민들이 현재의 주거 만족도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어떠한 도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있고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는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울산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만들어내는 전문가들과 행정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얼마만큼 잘 협력을 해낼 것인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체의 노력들로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러기 아빠들로 난무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여전히 기반시설이 전무한 KTX 역세권, 배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울산에 대한 냉정한 외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인근 지역으로 가는 길이 더 수월해질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울산에서 빠져나가는 인구와 소비의 유출 속도 역시 더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종합적인 거죠. 다시 얘기 돌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울산이라는 도시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을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천해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구 공원 하나 했다, 뭐 태강 하나 했다, 강동 개발하려면 이런 걸로 이렇게 튀어서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게 과연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울산 발전에 뭘 얘가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보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단순한 돈을 버는 일자리만이 아니라 여기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고 또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훌륭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여건들이 확충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그동안 돈 많은 머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시였는데 진정으로 그 품격 있고 정말 쾌적한 그런 삶을 누리는 울산으로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겠죠.